날씨만 보면 진짜 연말이네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너무 추워요. 오늘 오는 길에 스타벅스 하나 사왔는데 그 연말 되면은 그 스타벅스 이런데 연말 뭐 요런 시즈널 음료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클래식 밀크티인데 굉장히 맛있네요. 그래서 요새 자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약간 배 출출할 때.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주택시장 이야기 한번 하려고요. 미국이 주택시장이 굉장한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점에서 제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제가 디알홀튼이나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디알홀튼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고 대외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쯤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알홀튼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한 5% 정도 상회를 했고 EPS도 한 13% 그리고 순이익도 한 13%씩 각각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실적이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17.8%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가 22.8%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마진이 조금 축소했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마진이 축소한 이유는 뭐 사실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집값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조정하는 와중에서 하락을 해서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디알홀튼이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건설업자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알홀튼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역별로 매출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괜찮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조차도 이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전망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택시장이 향후에도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너무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주택가격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수준을 벗어났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좀 과열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디알홀튼의 주가를 좀 보면요. 이게 주가 시계열을 쫙 늘려보면 금리 인상을 하던 초반기에 주가가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한 20% 정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00% 정도 넘게 주가가 오른 이유는 막상 이제 팬데믹 기간이 되고 금리가 오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 부동산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마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일 텐데요. 먼저 상업용 부동산이 왜 위기 상황을 겪게 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택근무가 사실 근무 효율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고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굳이 팬데믹이 끝났어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피고용자들 우리 같은 이제 일하는 직장인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이거 뭐 재택근무를 복귀하라고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직을 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새 도는 그 틱톡 영상 중에 미국 20대가 갓 졸업을 하고 일을 했는데 9 to 5인가?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올린 영상이 바이럴이 됐거든요. 근데 그 영상 저도 봤는데 이게 무슨 꾸며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팬데믹 이후로 많이 변해가는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가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테리어 업자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인테리어 업자 시작해놓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인테리어 쪽이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집에 다 머물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 층간소음도 문제가 됐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에피소드로 발생을 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상반되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DR 홀트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쫙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한 8월 초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8월로 다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증시가 8월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한 거예요.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주식들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DR 홀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적 발표도 없었고 실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이게 금리, 시장 금리가 인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2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조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서 DR 홀튼 주가가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9월 3일 날 7.21%에서 7.9%까지 쭉 올라요.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이 이후에 이 전 두 번을 보면 7.9를 찍고 7.86, 7.61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는 조금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모기지 금리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그 펜딩 홈 세일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을 하고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있는 집들을 펜딩 홈 세일즈라고 해요. 그럼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쭉쭉 펜딩 홈 세일즈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택이 조금씩 덜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2022년 10월에는 이 펜딩 홈 세일즈가 그 전년도 동기랑 대비했을 때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데 기형적인 형상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택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계약이 늘어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전분기, 즉 2022년도 10월 정도랑 비교를 했을 때 쭉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이제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신규 주택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재고는 바닥을 찍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미국의 주택 판매 매출을 한번 보시면요. 요 파란색 음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규 주택 판매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기존 주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시 이제 다른 집을 사거나 뭐 팔고 사는 이런 이제 수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돼서 CNBC에서 나온 뉴스 중에 기존 주택은 팔 게 없어서 지금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었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모기지 금리를 봤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고정금리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으로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이게 쭉 올라가면서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조금 팔고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팔고 새로 모기지를 받으면 이게 거의 갭이 5%, 6%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급이 완전 말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면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판매 추이는 비슷비슷해요. 수요랑 공급이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최근에 2023년, 22년도 하반기부터 들어서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
기존 주택 판매는 쭉 급감하는 반면에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DR 홀튼 같은 이제 개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신규 주택 판매가 뭐 그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판매가 안 일어나도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팔 물량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인구도 보면은 미국의 이민 유입 현황민 예상치인데요. 빨간색이 예상치입니다. 미국으로 이민되는 이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도 그 전체 인구에서 이제 이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년까지 가면은 17.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인구 내에서 차지하는 이민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20%를 안 넘는다는 것은 이민 인구뿐만이 아니라도 자생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민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민하면 생각하는 곳이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이런 곳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수요를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그럼 사실 은퇴하고 간다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산적인 것보다는 비생산적인 게 많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이래서 그쪽에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에 살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연령대가 30대, 40대 젊은 노동 인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구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인구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택의 호황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건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을 하면 예대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이 더 커요. 처음에는.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이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급감하면서 이게 역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요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조적으로는 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택시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